어쨌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 속에 이 통화 녹음 공개 후에 여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라 문제가 없다. 단선 의견 진술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어떤 얘기 오늘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정무수석도 동원하고 비서실장도 동원하고 정책수석도 동원하고 해서 선거 기획에 관여하는 경우 이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공천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그 당시의 후보자 결정 과정에 자신의 의견 진술이자 의견 개진이거든요. 그것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처벌 근거는 없어요.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5월 9일까지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죠. 법률적으로 더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당선인 신분이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법이 위반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지요. 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어제 이 녹음이 공개된 이후의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녹취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뭐 정상적일 때 할게요. 자, 카메라 치워주세요.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서로 예의가 아니잖아. 네, 한동훈 대표 사실상 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지금 어떤 입장을 내야 될지 좀 숙고하고 있는 모습인데 홍준표 대구시장 이 정치 현안에 항상 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전야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 홍석준 의원님. 네. 탄핵 전야 대자비 사실 이 여권에서 나오는 발언치고 좀 센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홍준표 시장 네. 입장에서는 당시에 또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게 합리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비슷한 면들이 자꾸 뭐 그게 어떻든 사실이 아니든 계속해서 의혹성 어떤 폭로가 나오고 있고 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전의 민주당보다는 압도적인 지금 다수석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당시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결국은 당시에는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끌면서 사실 민주당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탄핵을 시도하고 또 탄핵의 또 다른 이름인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 방탄과 지금 이제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을 많은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갖고 있는 상태가 저는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과는 굉장히 많이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탄핵이라든지 개헌연대 자체가 사실 어떤 특정 어떤 정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불행한 어떤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을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결국은 앞으로 어떤 윤석열 어떤 정부 특히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이 대단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공개 이후의 정치권 파장. 이 주제는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홍석준 전 의원과 성치훈 부의장은 여기서 좀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